선생님한테 아내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아이가 친구 A를 깨물었어요. 팔 놀다 갑자기 깨물었다고 합니다. 저희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일 먼저 한 거는 가자였어요. 결국 한 끝나고 방구석에서 뭐예요? 게임하고 그냥 인터넷 세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등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고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꼴등에도 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인 거예요. 뒤쳐져도 아무렇지 않게 행복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행동력 수업 오연우입니다. 오늘은 그 행동력 수업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에게 쓰는 편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비교와 경쟁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친구보다 빨리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본질과 상관없이 더 빨리 가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 편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물론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어제 나보다만 성장하면 사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뭘로 만족하냐, 내 친구보단 앞서야지. 그러니까 다 경쟁적으로 보는. 근데 우리가 사실 삶이라는 거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너무 많고 내가 타인의 도움을 줘야 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 혼자서 아무리 1등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잘나서 혼자 가겠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항상 공부를 못했고 성인이 돼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히말라야 등반팀에 들어갈 때나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나 파일럿 훈련생이었을 때나 여러 가지 단체에 속해서 뭔가 다 같이 뭔가 할 때, 어릴 때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1등 하려고, 앞서가려고 경쟁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1등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고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꼴등에도 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인 거예요. 뒤쳐져도 아무렇지 않게 행복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1등 안 해도 괜찮아. 너가 2등에도 3등에도 꼴등에도 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진짜 공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가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착각을 버려라입니다. 꼴등해도 괜찮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저처럼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공부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 공부 유전자가 없는 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연우는 뭘 했나요? 나 영어를 배우고 싶어, 호주에 가야지.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고 싶어, 나는 히말라야 등반가가 되고 싶어, 어디에 대한사나이연맹에 들어가 봐야지. 나는 프랑스어를 배워보고 싶어, 프랑스어 시험을 봐야지.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뛰어들어야죠. 그렇게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 얻어 걸리는 게 그 사람의 적성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적성을 꼭 공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구원이 될 수 있나요? 모두가 다 교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학을 안 나와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서울대 나와서 월급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전자를 이야기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1조 매출을 하는 기업인이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찾지 않아요? 라고 질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먼저가 꼭 공부를 잘해야 돼,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이 아이가 공부 유전자가 없는데도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못하는 거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겠어요. 그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아이들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죠. 왜 전 세계에서 10대 자살률이 왜 제일 높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이들이 잘하는 거, 내가 진짜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이 하나씩 배워가는 거. 부모가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 힌트를 던질 수 있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 대회 한번 나가볼까? 여기 동아리 같이 가볼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런 독서 모임이 있다는데 이 책 한번 읽어봐, 너무 좋았어. 그 정도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공부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3류, 4류, 5류, 7등급으로 계속 남았겠죠.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공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공부했어요? 밖에서, 길 위에서 공부했어요. 세계 속에서 공부했어요. 49개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 집에서 잠을 자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맨날 꼴등하고 맨날 지적받고 맨날 욕먹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많다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아, 오연아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연아 너는 역시 대단해. 오연아 너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일까요? 성취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예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너무 막 잘못했다라고 바라보고 너무 막 문제의식, 막 이건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의가 없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의 역할은 뭐예요? 한번 그런 행동을 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서 못 알아들어?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끝없이 반복, 알아들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즉 아이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가 며칠 전의 일이에요. 갑자기 이제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이가 친구 A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둘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잘 놀다 갑자기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아이 부모님에게 연락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떠냐, 아이 상태가 어떤지.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사과하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늘 우리 아이는 멀쩡한데 이 아이가 더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완벽하고 그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부모는, 타인은 우리 아이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사과하고 더 크게 미안한 마음을 갖자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아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 했을 때 사과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배워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는 이걸 하면 되는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야기하겠죠. 뭐 빨개지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남았어요. 그 나이 때 당연히 깨물고 싸우는 거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죠. 너 A 깨물었어? 이미 어린이집에서 혼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거예요. 이미 고개 숙이고 말 안 하는 거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깨물고 상처를 냈을 때 그 사람은 피가 나고 다칠 수도 있고 진짜 병원에 가야 될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도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찰서에 가야 돼. 빨리 옷 입어. 경찰서 가자 했어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 안 간다고 막 자지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찰서에 갈래? 아니면은 그럼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사과할래? 라고 물어보고, 얘네 집에 가서 사과할래요. 너 빨리 옷 입고 신발 신어 사과하러 가. 그다음에 무슨 밤 상자, 밤을 사와가지고 밤을 들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신나죠. 사과하는 게 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 친구는 집에도 놀러 갈 수도 있고 이 친구 보러 갈 수도 있고 친한 친구니까. 사과하는 길이 막 너무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 이제 나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뭘 배웠냐, 누구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는 누가 할 수 있다. 교육은 어디서 발생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 좋은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러면 이 아이는 적어도 아무리 어린 아이도 다 배웁니다. 다 알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지 말고 시간을 살아요. 제가 그 학교에 강연을 많이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질문합니다. 학생들이 요새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해도 돈 못 벌면 소용없잖아요. 그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돈으로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옷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아이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을 사는 겁니다. 너는 걸어서 부산 안 가봤어? 난 걸어서 부산까지 가봤는데. 나는
뭐 필리핀에 가서 고래상어를 보고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왔어. 그러니까 경험을 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에는 소비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시간을 어릴 때부터 내가 살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지는 거예요. 남들은 방학 때도 뭐 했어? 나 엄마 아빠랑 어디 뭐 디즈니랜드 갔다 왔는데 할 때 넌 뭐 했어? 나는 마라톤 42km 완주하고 왔는데. 그 아이는 어찌됐건 내가 가진 용돈으로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경험을 사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 시도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시간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9년째 강연하잖아요. 9년째 강연하고 저는 지방의 아주 작은 학교도 갑니다. 그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근데 지방의 작은 학교를 가면은 학생들의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요. 코로나 기점은 어떻게 바뀌냐? 아이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즉 아이들이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끝나고 뭐 했어요? 책가방 벗어 던지고 축구하고 뭐 와리가리하고 야구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근데 요새 아이들은 방구석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서울이나 이 수도권은 학원에 많이 가죠.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학원 끝나고 방구석에서 뭐해요? 게임하고 그냥 인터넷 세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과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 안에 내 방 한 구석 1평짜리 2평짜리 공간에만 머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루 종일 있잖아요. 내 생각이 1평 2평에 머물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핸드폰과 그 컴퓨터를 안 하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 언제 안 보죠? 언제 우리는 핸드폰을 안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걸을 때, 달리기 할 때, 운동할 때, 등산할 때, 책 읽을 때, 글 쓸 때, 명상할 때,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토론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간을 하루에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가족들과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가족들끼리 같이 걷거나 뛰거나 책을 읽고 전시를 보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는 행위를 그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도 그게 편하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자, TV나 보자, 오늘은 좀 주말인데 그냥 좀 집에서 영화나 보자.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너무 편해지죠. 내 생활이 너무 편해지죠. 내가 편안한 공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나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게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편안한 공간에만 머문다는 게 삶은 편하지만, 생활은 편하지만 나는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좀 더 변화를 맞이하려면 어찌 됐건 휴대폰과 TV, 인터넷을 안 하는 행위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겁니다. 지루함을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밖에 나무만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적인 거를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운 거죠. 어느 순간부터 자극적이고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뭔가 들리고 그런 것만 찾게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이길 수 있는 것인가를 빨리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